미국의 최장기 해외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외교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뒤에 아프간 내전이 더 격화하고 탈레반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 면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프간 전쟁이 가장 오래된 해외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20년이나 네.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4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9월 11일까지 끝내겠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프간 전쟁이 베트남 전쟁 10년, 이라크 전쟁 9년을 넘어서는 미국의 역대 최장기 전쟁으로 남게 됐는데 보시면 저 베트남 전쟁 더하기 이라크 전쟁을 해도 아프간 전쟁보다 그러네요. 짧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계속됐나 아마 좀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이제 12,000여 명에서 8,500여 명으로 감축이 됐다가 작년에 탈레반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많이 빼내와서 지금은 한 2,5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간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아프간에는 주 아프간 미국 대사관을 경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 남게 됩니다. 그 트럼프 전 행정부가 계속 해외에 있는 우리 미군들을 집에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동 미군도 네. 감축을 한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작년 2월에 이제 탈레반하고 올해 5월까지 철군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었어요. 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게 미군이 이렇게 철군을 하면 아프간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면서 철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아프간 전쟁을 영원히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철군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외신들의 반응도 많았는데요. AP통신은 철군 발표가 바이든 임기 초반에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로이터 통신은 명백한 승리 없이 철군을 함으로써 미국 군사 전략에 대한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 평가는 후대의 몫으로 좀 남겨둔다 하더라도 네네. 일단 9.11 테러가 미국에게 남긴 상처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레반 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 네. 결국 이제 그 미국에게 유일무이하게 공격을 가했던 그렇죠. 이런 세력을 소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참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본토가 공격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9.11 테러 당시에 이슬람 테러 단체였던 알카에다가 이제 테러를 일으켰다. 빈라덴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월 6일에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아프간을 침공을 하게 된 거예요. 알카에다 세력을 비호하고 있던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는데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그래서 그 당시에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랜 추적 끝에 빈라덴도 사살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탈레반과 계속 전쟁을 벌여온 건데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에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미군과 연합군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탈레반으로부터 미국을 공격하지 않고 또 테러 조직을 비호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었습니다. 지금 아프간 정부랑 탈레반 사이에서도 평화협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하는 사이에 네. 양측이 인명피해나 엄청난 피해 그 외에도 피해가 많았죠. 그렇죠. 아프간 전쟁으로 미군만 2,4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2만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문제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참전 군인까지 포함하면 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2001년 이후에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아프간 이라크전 참전 군인이 지금 미국 내에서 35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20명의 참전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이 중에 65%가 아프간과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군인들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만 희생된 건 아니고요. 나토 연합군 병력과 지원 인력도 4천여 명이 숨졌고요. 아프간의 희생도 굉장히 큽니다. 정부군과 민간인 합쳐서 9만여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훨씬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비무장 시민들, 어린이 이렇게 민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폭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 인명 피해가 2014년 이후에 최근까지도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 쏟아부은 예산이 2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2,231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그러네요. 들어갔습니다.
네, 아프간 철군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1년에 아프간 전쟁을 시작하는 데 찬성한 상원의원 9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여 년이 지나서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아프간 철군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전 초기만 해도 아프간 재건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좀 투입해보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에는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방문했던 최초의 미국 의원이란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초기에 좀 물러나는 듯 보였던 탈레반이 그 이후에 되살아났고요. 전쟁이 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미 성향의 아프간 정권이 많이 부패를 했었고요. 여기에 좀 크게 실망을 했었고 군사력 경찰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 안보 담당자들은 군사력을 더 늘리자. 그래서 아프간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철군 결정은 아프간전 승리 전망에 대한 오래된 그리고 깊은 비관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라고 타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나토군 말씀도 하셨지만 네. 미군이 빠지면 나토군도 같이 나온답니다. 지금 미군을 제외한 나토 병력이 한 7,000명 주둔해 있거든요. 지금 2001년부터 나토가 주둔을 해왔는데 비전투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철군 발표를 하니까 같은 날 동맹국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병력 철수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 몇 달 내에 철군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영국군도 많이 가 있다가 점점 줄어서 한 75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미군의 시설이나 지원이 없으면 혼자서 주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호주도 지금 점점 줄어서 한 8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프간에서 완전 철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뭐니 해도 사실 미군을 미군 내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미국 네. 정부가 결정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프간의 평범한 시민들 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구소련도 아프간 공격해가지고 네. 한 10년 동안 그랬나요? 네네. 그리고 오래됐죠. 미군이 한 20년 동안 네네. 전쟁하고 그렇죠. 그 사이에 정말 피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힘들었죠. 아프간 내의 여론은 어때요? 일단 가니 대통령 정부인데요. 가니 대통령은 미군이 간다고 해도 우리가 탈레반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계속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아프간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미군이 주둔했는데 별다른 조건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뭔가를 확실하게 마련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집권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내전에 빠질 수 있는 건 지금 아주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탈레반의 집권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 예전에 96년부터 2001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때 이슬람 샤리아법, 즉 종교법을 암세워서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어요. 기억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네. 굉장히 제약을 많이 했고 노래를 못 듣게 했어요. 그래서 TV 오락 이런 거 다 금지시켰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탈레반이 밀려나고 한 20년 동안 카불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개방적인 서구 문화가 많이 도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레반이 이런 변화를 수용하겠다라고 지금 미국에 동의를 해주지 않은 상황인데 미군이 이렇게 떠나면 탈레반이 들어와서 예전과 똑같은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네. 그 여성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원리주의 이슬람 원칙을 내세워서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학교에도 못 가게 했고 자유로운 외출도 허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강제했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2001년 이전에 그 끔찍한 날들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성들의 걱정이 크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10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탈레반의 폭정을 직접 뭐 경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부모님 세대가 예전엔 이랬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재집권하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걸 좀 강요받는 좀 여성의 인권이 다시 후퇴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걸 내가 학교를 마칠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탈레반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여성 교육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한 통치는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나 뭐 탈레반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여성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박해가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미국이 탈레반하고 평화 협상을 하고 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테러 단체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 집단화됐을 네. 가능성이 있어서 네. 탈레반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훨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내부적에서는 굉장히 지금 미군의 철군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부를 다시 탈환할 것이다. 정권을 탈환하는 우리는 예비 정부 입장이다.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남았다는 거죠. 이제 나가면 서방 친미 정권을 네. 세우고 미국이 빠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얼마든지 바꿀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철군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이제 성명을 내놨는데 왜냐하면 미국하고 작년에 협상을 했을 때 5월 1일까지 철군한다고 했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네. 행정부가. 근데 지금 9월 11일까지 나간다고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좀 밀려나는 거잖아요. 철수 기한이. 그래서 지금 5월 1일까지 안 나가면 외국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는데 9월 11일까지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외국군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우리는 아프간 정부와의 모든 평화 협상을 거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탈레반하고 아프간 정부가 계속해서 평화 협상을 벌였지만 그 뚜렷한 성과가 없는 그럼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서 유엔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평화 협상이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6일에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탈레반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달 말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군의 철수 발표까지 나오고 협상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과연 이달 말에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탈레반은 좀 유리해요. 9월까지 기다리면 이제 외국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프간에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프간 영토의 67.8%가 미군하고 탈레반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거나 탈레반 점령지이거든요. 탈레반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좀 다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정부는 도시하고 큰 마을 정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요. 예. 탈레반이 이것을 둘러싼 나머지 지역 상당수 시골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도 미군이 베트남에서 최종 철수를 하니까 남베트남 정권이 무너졌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해서 지금 가니 행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수행했던 미국 대통령 숫자가 4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4명의 대통령도 다 아프간 철군을 검토를 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행에 결국 옮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민주정부가 무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레반하고 아프간 정부 평화협상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장담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미래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혹시 또 다른 테러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 IS가 많이 진출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아프간에 있는 IS가 많이 세력이 줄어든 상황이긴 했는데 네. 만약에 탈레반하고 정부군이 대립하면서 이제 각 지역이 혼란에 빠지면 네. IS가 다시 득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알카에다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IS, 알카에다가 다시 세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이 14일에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아프간 내 민간인 사망자가 1,783명이다. 작년보다 거의 30%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명살상 책임 비율을 따져보니까 탈레반 비율이 43.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군하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이 평화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네. 빠지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내전이 발생하고 네. 그 사이에 테러 단체까지 만약에 발생하면 네. 다시 또 위협받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빠지면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고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고위 정보관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미군이 철수하면 알카에다나 IS 같은 무장단체가 다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프간 철군으로 아프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빈곤 상태에 빠지거나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정말 굉장히 비참해졌죠. 아까 네. 민간인 희생자가 9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정부군까지 합해서. 아이러니하게 그동안 가난하고 실업 문제가 좀 나아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이 10만 명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파병이 되면서 이 중에 한 8만 명 이상이 아프간 현지 용병으로 고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만 아프간 사람들이 용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탈레반 쪽에도 가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아프간 정부군, 미군 이렇게 세 곳에서 다 용병을 고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아프간 주민들이 기아 상황을 벗어나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월급을 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프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군벌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예전에 아프간에서 아편 일매를 하던 북부 동맹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레반이 들어오게 되면 축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미군이 20년 동안 여기를 전쟁을 수행했다고 해도 마땅한 기술이라든가 산업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못한 네. 상황이고 석유 같은 천연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뭘 할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프간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아프간 철군을 결정한 거, 그러니까 외교 전략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또 중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 있는데요. 때문이라고요? 네, 새로운 도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소모전을 끝내고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떠오르는 걸 견제를 해야 되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국력을 결집해야 되는데 다른 데 뭐 신경을 돌릴 여유가 없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를 제외한 중동 평화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많은 대통령들이 다 이제 중동 평화에 매달렸는데 성과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신에 아프간 철군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아메리카 퍼스트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철저한 바이든식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냐면 실익이 없는 건 확실하게 발을 빼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은 했지만 매듭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짓는 또 다른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간, 그러니까 외교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프간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일단 철군하겠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면.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그래서 미군이 이제 나가버리면 약간 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외국 세력은.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관측을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테러와의 전쟁 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이 위구르족 무장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위구르족을 테러범으로 탄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프간 전쟁이 끝났고 지금 미중 냉전이 시작이 돼 있으니까 작년에 테러 조직 명단에서 이 이슬람 운동 이 단체를 빼버렸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테러를 묵인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테러가 이제 활발하게 이뤄지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면 중국이 이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아프간 국경지대에 군 기지까지 설치를 하면서 잘 보다가 더 위험해지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미군 나오고 대신 있습니다. 중국군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간에서 신장 위구르의 테러 단체들이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또 무슨 테러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신장 위구르 단체 때문에 일어나게 되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 이게 또 다른 뭔가가 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불길한 생각까지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